아니요. 한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전혀 달라요. 사막이라곤 전혀 없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기 세계 2위 석유 생산국이지만 가장 건조하고 물이 부족한 나라의 연구원들은 한국의 기술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연구원이 한국에서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그가 본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흐무드 알파라지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농업기술개발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입니다. 석유에서 나오는 분은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바로 물 부족과 식량 안보죠. 우리 국토의 약 95%가 사막이라 농사 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년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 일은 정부의 비전 2030 계획의 일부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새로운 농업 기술을 찾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기술을 시도해봤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극단적인 기후에서 실패했어요. 오늘 저는 책상에 앉아 또 다른 실망스러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들여온 관계 시스템에 수백만 달러를 썼지만 그것은 너무 많은 물을 사용했고 종종 50도를 넘는 우리의 여름 온도를 견디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파일을 닫고 피곤한 눈을 문질렀습니다. 마흐무드, 주간 보고서 준비됐나요? 부서장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어요. 네, 선생님.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두꺼운 폴더를 건네며 대답했어요.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익숙한 장면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수자원은 줄어들고 있고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예상치 못한 회의 알림을 받았어요. 우리 청장님이 모든 부서장과 선임 연구원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큰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메인 화면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식한 낯선 글자들이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모두가 자리에 앉자 청장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방은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수년 동안 이 문제로 고심해왔고 모두가 해결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농업 기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이제 동쪽을 바라볼 때가 왔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 그 작은 아시아 국가가 농업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한국을 생각하면 삼성전화기, 현대자동차, K-팝 음악이 떠오를 뿐 농업혁신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스마트팜 시스템은 최소한의 물을 사용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어 우리의 사막 기후에 잠재적으로 적합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은 계속해서 토양 없이 층층이 쌓인 형태로 식물이 자라는 실내 농업 시설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제 동료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의심스러웠어요. 작고 비가 많은 나라의 방법이 어떻게 우리의 넓고 건조한 사막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마흐무드, 청장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 저를 똑바로 앉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 것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연구하고 타당성 보고서를 준비하세요. 필요하다면 당신은 한국을 방문해 이 시스템을 직접 보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충격과 불신의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요? 농업을 공부하러 한국에 간다고요? 그 임무는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관계 시스템과 물 보존 방법의 전문가였어요. 한국이나 그들의 농업 관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마흐무드, 당신의 경제학 및 자원관리 배경은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도 완벽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생각이 빠르게 흐르는 상태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끝없는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어요. 오후 햇살이 사막을 금처럼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생명에는 적대적인 환경이었어요.
어떤 농업 방법이 이런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컴퓨터로 한국 농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인공지능을 사용해 재배, 환경을 제어하는 첨단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시스템은 온도, 습도, 빛, 물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경법, 토양 없이 식물을 기르는 방법을 사용하고 물을 재활용해 전통적인 농업보다 90% 적은 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들은 너무 달랐어요. 한국은 풍부한 강우량, 뚜렷한 사계절,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방법이 여기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도시를 지나 운전하며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수입된 과일과 채소로 가득 찬 대형 슈퍼마켓을 지나쳤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다른 나라들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모든 석유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없었어요. 이 취약성은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집에서 저는 아내에게 새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저보다 더 흥분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요? 정말 흥미로워요. 그들의 기술은 매우 발전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열정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내일 저는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 농업 기술이라고요? 이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첫 프로젝트 회의에서 제 좌절감을 숨길 수 없었어요. 제 팀원들도 똑같이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회의실 테이블 주변에 앉아 제가 준비한 한국 스마트팜에 관한 발표 자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들은 보라색 LED 조명 아래 층층이 쌓인 재배 트레이가 있는 반짝이는 실내 시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의 나라는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비가 풍부하고 온도가 적당하며 비옥한 토양이 있어요. 우리는 끝없는 사막, 극심한 열, 그리고 거의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농업 방법이 여기서 가능할까요? 제 팀원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저는 청장님이 제게 불가능한 과제를 주셨다고 느꼈고 어쩌면 저를 실패하게 만들려는 의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2주 동안 저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연구 논문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기술 사양을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서서히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제 주의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토지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 국토의 거의 70%가 산악지형이라 농사를 지을 평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혹독한 겨울과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제약 때문에 그들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만든 스마트팜 시스템은 수경 재배법을 사용했습니다. 토양 없이 영양분이 풍부한 물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물을 지속적으로 재활용해서 전통적인 농업보다 최대 95% 적은 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식물들은 완전히 통제된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고 컴퓨터가 온도, 습도, 빛, 영양분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고 있었어요. 더 많이 읽을수록 제 관심은 커졌지만 여전히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우리의 극단적인 사막 기후에서 작동할까? 우리 근로자들이 이런 첨단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까? 비용은 합리적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필요했어요. 청장님은 한국농촌진흥청의 연구원과 화상회의를 주선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가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회의적인 질문들을 길게 준비했어요. 화상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저는 화면에 젊은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김태형 씨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그의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어요. 그는 친근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흐무드 씨,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김 씨는 훌륭한 영어를 구사했고 열정적으로 그들의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 직접적인 질문들에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려 깊은 답변을 제공했고 특정 측면들이 사우디 환경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을 때는 솔직히 인정했어요.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김 씨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천연자원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혁신에 의존해 발전해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늘날 직면한 도전들은
비록 다르지만 비슷한 혁신적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의 말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 상황 간의 유사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다른 방식으로지만 자원 제한을 극복해야 했던 거죠.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은 전통적인 농업보다 98% 적은 물을 사용하여 채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계속 말했어요. 이 시스템들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완벽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기후에서도 운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풍부한 햇살로 태양광 발전이 이런 시설들을 우리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회의적인 질문보다 실용적인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런 시스템들은 얼마나 비쌌을까요? 유지 관리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어떤 종류의 작물이 가장 잘 자랄까요? 김 씨가 설명할수록 저는 가능성을 더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흐무드 씨, 말로는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시간 토론이 거의 끝날 무렵 김 씨가 말했어요.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스마트팜을 직접 보는 게 어떨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는 것이 믿음을 줍니다. 제 즉각적인 생각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불필요해 보였고 저를 다른 책임들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며칠 동안 제 노트를 검토하고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 기술을 직접 보지 않고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잠재적인 여행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는 즉시 저를 격려했어요. 가야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던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 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겠어요? 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만약 그 먼 길을 여행해서 결국 제 초기 의심만 확인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을 해야 하는 전날 밤, 저는 아버지를 방문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75세인 아버지는 우리나라가 유목민 부족의 땅에서 현대적인 석유 부국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제가 제 딜레마를 설명한 후 그는 제 관점을 바꾸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석유가 우리가 항상 거래해 온 낙타와 대추야자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단다. 나는 미국인들이 우리 사막에 구멍을 파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지. 만약 우리 지도자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생각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고집스러우면 배울 기회를 놓칠 것이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옛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단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날 밤 내내 저와 함께했습니다. 별이 가득한 사막 하늘 아래 집으로 운전하며 저는 발전이 얼마나 자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는지 생각했어요. 아마도 제가 너무 폐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청장님께 한국 방문 초청을 수락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면서 저는 긴장감과 설렘이 혼합된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와 관습을 공부하며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이제 한국이 이룩한 것을 보는 것이 궁금했어요. 2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은 반짝이는 바닥과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제 회의론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이 이렇게 인상적인 기반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들의 농업 기술도 제 관심을 받을 만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김태영 씨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는데 아마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친근한 미소와 활기찬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기 전에 살짝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마흐무드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저희가 방문 일정을 흥미롭게 계획해 놓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운전해 가는 동안 저는 풍경에 놀랐어요. 풀로 덮인 높은 산들이 현대적인 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평평한 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위해 가능한 모든 공간을 활용하며 언덕 경사면에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작은 농장들을 볼 수 있었어요. 김 씨는 한국의 제한된 농지가 실내 스마트팜을 개발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류장은 농업시설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인 롯데타워였어요. 전망대에서 저는 아래로 펼쳐진 서울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강이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고 다리들이 도시의 두 반쪽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마천루들이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는데 이 작은 나라가 이룩한 성과의 증거였습니다. 60년 전 서울은 전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무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한국인들은 그것을 도전으로 봅니다. 저는 석유를 발견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생각했어요. 두 나라 모두 짧은 시간 내에 다른 방식으로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깨달았던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룻밤 휴식 후 우리는 서울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경기도에 있는 스마트팜 연구센터로 향했습니다. 그 시설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단지 일련의 큰 온실 구조물과 몇몇 사무실 건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주요 원구 온실은 보라색 LED 조명 아래에서 자라는 식물 타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상추, 바질, 딸기, 토마토가 수직으로 쌓인 형태로 자라고 있었고 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흐르는 영양소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는 수경재배라고 불리는 시스템이었어요. 공기는 완벽하게 시원하고 습했으며 바깥의 거친 환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농업보다 98% 적은 물을 사용합니다. 김 씨가 재배 타워 사이를 걸으며 설명했어요. 물은 폐수의 시스템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거의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온도, 습도, 빛, 영양분 등 식물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을 제공하죠. 저는 흐르는 물에 손가락을 담갔어요. 시원하고 맑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물이 석유보다 더 귀중합니다. 이렇게 적은 물로 이렇게 많은 식량을 재배한다는 개념은 저에게 혁명적이었어요. 하지만 극심한 열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의 온도는 여름에 5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는 저를 다른 건물로 안내했는데 거기에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표준 해상 컨테이너가 놓여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는 완전한 스마트팜이었어요. 조명 아래로 채소 줄이 자라고 있었고 더 큰 시설과 동일한 기술이 모두 있었지만 이 작고 이동 가능한 공간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컨테이너 농장은 어떤 환경에서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설명했어요. 단열재와 냉각 시스템은 극한의 사막열을 처리할 수 있으며 태양 전지판을 동력으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의 컨테이너는 매월 100가구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흥분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제 결과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의심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쌀까요? 사우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재배된 채소를 받아들일까요? 다음 날 우리는 일반 농부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시골 마을을 방문했어요. 이것이 진짜 테스트였습니다. 기술이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사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것이었죠. 한 농부인 박민호 씨가 우리를 그의 스마트 온실로 초대했어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스마트팜을 시작하기 전에 서울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저 스마트폰만 사용해서 전체 운영을 제어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농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민호 씨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가 무엇을 재배하고 있는지 입력하면 컴퓨터가 일일 조정을 처리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이들을 방문할 때조차도 원격으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민호 씨의 성공 이야기는 저를 감동시켰지만 저는 여전히 문화적 차이를 걱정했어요. 사우디 농부들이 이 기술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까요? 마지막 날 김 씨는 저를 한국의 스마트팜 이니셔티브 구현을 도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공과 도전 모두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공유했어요.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비쌌습니다. 농부들을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일부 노령 농부들은 새로운 기술에 저항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직면할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스마트팜 프로그램은 성공했어요. 식량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물 사용량이 감소했어요. 젊은이들이 이러한 새로운 방법으로 농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어려움을 최소화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 보여주었어요. 마지막 밤에 전통적인 한국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김 씨는 모든 것을 본 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방법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이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적응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말했어요. 여기서 작동하는 것은
당신의 나라에서도 작동하도록 수정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더 적은 물을 사용하고 이상적인 성장 조건을 만들고 컴퓨터가 정확한 조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리야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메모와 사진을 정리하며 발표를 준비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회의론을 공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가 우리 자신과 너무 다른 외국 국가와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었어요. 비행기가 리야드로 하강하기 시작했고 저는 아래의 광활한 사막을 바라보았어요. 이전에는 단지 불모의 모래만 보았던 곳에서 이제는 우리의 풍부한 햇살로 동력을 얻는 컨테이너 농장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것 보기에 불가능한 환경에서 식량을 재배하고 있는 광경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진짜 도전은 이제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본 것을 보게 하고 지금 제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었죠. 리야드 공항에서 우리 본부까지 운전하는 길이 달라지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모래 풍경이 제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절망적인 장벽으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사막에 녹색 점들이 박혀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자랄 수 있는 작은 기술의 오아시스들이었죠. 제 마음은 한국에서 변화했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청장님과 부서장들에게 발표하는 자리가 다음날 아침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 동영상, 메모를 정리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철저하고 설득력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 중에 회의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행 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의심이 이제 테이블 주변의 얼굴들에 반영되어 있었어요. 몇몇 동료들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핸드폰을 확인하며 제가 말할지도 모르는 것을 이미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마흐무드가 한국에서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발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청장님이 발표하셨어요. 그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들어봅시다. 저는 제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 여행 전에 저는 그들의 농업 방법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절대 작동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들은 너무 달라 보였고 우리의 도전은 너무 독특해 보였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초기 의심을 인정한 것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직 농업 시스템, 컨테이너 농장, 물 재활용 기술, 태양 에너지 통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들이요. 저는 물 사용량 전통적인 농업보다 98% 저금, 에너지 효율성 40%가 태양열로 구동, 생산 능력 하나의 컨테이너 농장이 100가구를 먹여 살림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 운영 중인 실제 농장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 기술이 우리의 더 뜨거운 기후에 어떻게 적응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하게 저는 리야드 외곽의 사막에서 작은 시범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실용적인 이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마쳤을 때 방안은 조용했어요. 그런 다음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는 회의적이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었죠. 재무부 책임자는 비용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책임자는 우리의 극한 환경에서 기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다른 이들은 우리 근로자들이 그런 고급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수집한 정보로 각 우려 사항을 설명했어요. 네, 초기 투자는 상당하지만 물만으로도 장기적인 절약이 비용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네, 우리 기후에 맞는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중동 조건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그리고 네, 우리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 농부들이 할 수 있다면 사우디인들도 할 수 있어요. 많은 토론 끝에 청장님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마흐무드,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제안서를 준비하세요. 우리는 하나의 컨테이너 농장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성공하면 거기서부터 확장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기분으로 회의를 떠났습니다. 다음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저는 화상통화를 통해 김태영 씨와 한국 팀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우리는 향상된 냉각 시스템과 우리 사막 태양에 맞게 특별히 각도가 조정된 태양 전지판이 있는 사우디 조건에 맞춤화된 컨테이너 농장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한국 엔지니어 팀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 직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올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프로젝트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 동료 중 하나인 하사는 자주 의심을 표했습니다.
이것은 자원 낭비입니다. 그는 말하곤 했어요. 이런 왜곡 방법들은 여기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인 해결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의 저항은 제 자신의 초기 회의론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이 개념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결심은 변함이 없었어요. 마침내 우리의 첫 번째 스마트팜 컨테이너가 리야드 외곽 30km 사막에 설치되는 날이 왔습니다. 흰색 컨테이너가 콘크리트 바닥 위에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모래밖에 없었어요. 태양 견지판이 지붕에서 반짝이며 풍부한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첫 씨앗을 기다리는 재배 트레이 줄이 있었어요. 사우디 기술자들로 구성된 작은 팀이 시스템 운영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농업보다는 기술 배경을 가진 젊은 남녀였어요. 그들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외국의 침입으로 보지 않고 흥미로운 혁신으로 보았어요. 처음 몇 주는 도전적이었습니다. 광범위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냉각 시스템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센서는 먼지가 많은 조건에서 오작동했어요. 원격 모니터링에 필요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했습니다. 하산이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 기술은 정말로 우리의 극한 환경에 적응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김 씨와 그의 팀은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으로 우리와 협력했어요. 우리는 냉각 시스템을 수정하고 먼지를 막는 보호 필터를 추가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위성 인터넷 연결을 설치했습니다. 천천히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어요. 첫 씨앗을 심은 지 45일 후 우리는 사막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첫 상추, 오이, 토마토 작물을 수확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형성된 상추 한 통을 손에 들고 그 선명함과 색상에 감탄했어요. 최소한의 물로 사막 한가운데서 오직 태양만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자랐습니다. 우리는 청장님과 다른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수확을 목격하게 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이 정말로 믿는 것이었어요. 청장님은 토마토를 맛보며 그 맛에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것은 놀랍군요. 마흐무드, 그가 말했어요. 얼마나 빨리 확장할 수 있을까요? 6개월 내에 우리는 왕국 전역에 10개의 컨테이너 농장을 더 설치했습니다. 각 농장은 우리 중앙 시설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되었고 그곳에서 우리 젊은 기술자들은 재배 조건과 생산성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매일 신선한 채소를 생산했고 이는 인근 지역사회에 배포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확장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이점이 나타났어요. 젊은 사우디인들이 이 새로운 형태의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고된 농장 일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기술에 대한 관심을 끄는 첨단 직업이었어요. 여성들도 전통적으로 그들을 배제했던 이 분야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한국 여행 1년 후 저는 우리 관제 센터에 서서 전국에서 운영 중인 20개의 스마트팜 모두를 보여주는 모니터링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도 위의 각 녹색 점은 사막에 대한 작은 승리를 나타냈습니다. 척박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자라는 곳이었죠. 김태영 씨가 우리 진행 상황을 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원래의 컨테이너 농장으로 운전해 갔는데 그곳은 이제 10개의 컨테이너 집단으로 확장되어 모두 지속적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당신이 이룬 것은 놀랍습니다. 김 씨가 컨테이너 사이를 걸으며 말했어요. 우리 기술을 당신의 조건에 완벽하게 적응시켰군요. 저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제 초기 저항을 기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더 이상 당신들의 기술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의 혁신과 사우디의 결단력이 결합된 것입니다. 오늘날 첫 컨테이너가 설치된 지 3년 후 우리 스마트팜 프로그램은 왕국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천 가구를 위한 식량을 생산하는 50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요. 농업을 위한 물 사용량은 극적으로 감소했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기술개발청의 청장이 되어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을 향한 우리나라의 변화를 이끌고 있어요. 가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사막을 바라보며 하나의 여행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합니다. 저는 의심으로 가득 찬 채 한국으로 여행했고 귀중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단지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한국 도자기 화분의 작은 선인장이 놓여 있습니다. 김 씨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기 전에 준 선물이에요. 그것은 바깥의 척박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번창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의 우리 스마트팜처럼요. 선인장은 매일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도전에 대한 해결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넘어볼 수 있는
용기와 다른 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뿐입니다. 우리 사막의 기적은 한국 기술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침내 한때 한계로만 보았던 곳에서 가능성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관점의 변화가 아마도 가장 큰 혁신일지도 모릅니다.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막에서 꽃을 피운 기적은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과 겁으로 시작했지만 마흐무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도전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익숙한 것을 넘어설 용기와 다른 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겸손함입니다. 마흐무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한계를 가능성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